박수 친 건 뭐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좀 느려서 그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김정민입니다. 오늘 게릴라 방송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여태까지, 제가 혼자 게릴라 방송 못하고, 뭐 또 몽골도 갔다 오고, 카자흐스탄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저기 그 아수라 백작이랑 또 안정권 씨들 와가지고 또 이제 같이 먹방 찍고 하느라 그 혼자 찍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용히 혼자 찍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좀 허리가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딱 허리를 피면은 머리가 잘리는 것 같아. 잘려요?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네. 순식간에 1000명. 그렇네. 한 1100명 정도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요즘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야 요즘 계속 감시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감시를 받는다는 거는 안전이 보장된 거와 다름없죠. 예? 그 게릴라 방송은 저희가 매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게릴라 방송인데 그 시간이 날 때마다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1월 달 또 바빠가지고 어쩌면 게릴라 방송을 혹시라도 땡겨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태가 나면 좀 양해해 주십시오. 게릴라 방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간이나 그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고 그런 거니까. 네. 그런 것이고, 자, 어디 보시자. 얘기할 거 없습니까? 질문해 주실까? 특별히 없네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슈퍼챗 아직 안 열렸어요. 저는 솔직히 왜 잘렸는지 아직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저께 안정권 씨 거 전전말이라 한다. 썰방 보셨어요? 막 난리가 났더구만, 난리가 났어. 응? 그 슈퍼챗 엄청 들어오고, 짧지만 아름답게 즐기길 바래요. 조만간 내가 봤을 때 일주일 안에 그거 잘려. 그 안정권 씨도 빨리 돈 찾지 않으면은 아마 돈도 못 찾고 그냥 훅 날아갈 수도 있어. 응?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저는 괜히 돈 안 뽑아놓고 괜히 모아놨다가 손해봤어. 왜냐면 그때 달러가 자꾸 오르니까 그거 달러로 들어오니까 야, 이거 그냥 좀 나중에 왕창 뽑아내자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트위치 채널도 할 생각이 없나요? 트위치가 뭔지 난 몰라요. 트위터인가? 그 다음에 로빈 노우님이 우리나라 금융공개 언제쯤 받을까요? 하는데 지금 받고 있지 않아요? 아직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니까 지금 받고 있잖아. 그 T-50 전투기 1000대 그 수출하는 것도 없어졌죠? 무효됐죠? 이런 건 다 금융공격이에요. 왜? 돈이 움직이는 게 막혀버리는 거니까. 응? 그 다음에 이용호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발언한 건 지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중국이라니까. 미국에게 있어서 그 전 세계 패권 질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패권 질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나라는 첫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다 보니까 중동을 신경 씁니다. 왜?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안 만들려 하다 보니까 중동 문제가 당연히 1순위에 돌아가요. 그 다음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게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순위예요. 그 중에 북한은 아무리 걔들이 핵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순위가 밀린다고요. 네. 그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랑 엮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 그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북한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미국의 정가라던가 이런 데다가 외교적 로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안 하려들어요. 극단적으로 이건 제가 옛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혹시 알아 미국이 북한이랑 손잡을지? 왜냐? 김정은은 최소한 반중이거든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처럼 친중 행위는 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조지는 데 있어서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유리하다 싶으면은 나만 때려치우고 북한이랑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을 엮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정책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로비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왜냐? 북한과 평화협정을 미국이 맺는다면은 북한은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무기라던가 이런 걸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수출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김대중 때도 그랬잖아요. 김대중 때도 햇볕 정책한다고 막 할 때
그 북한 애들이 예멘에다가 무기 팔고 그랬잖아요. 그 무기 팔다가 미국 CIA가 잡았더니 국제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결국 팔아버리고 했지 않습니까? 왜? 경제 제재를 취하지 않을 때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리아에 북한산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미국 정가를 로비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힘을 합쳐서 미국의 의견을 전파하면서 미국의 정치, 그 다음에 어떤 여러 전략적 차원에서 관심을 한국을 끌어들여가지고 한국과 함께 협상 테이블에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물론 이거를 문재인 정권하고 할 리 없겠죠. 다음번 정권이나 하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폭탄님이 맞았어요. 맞은 얘기가 끝. 모자 쓴 남자님 혹시 일루미나티 좋아하세요? 뭐 일루미나티 초콜릿이요? 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아수라님의 김대중 방송 보고 진짜 충격받았는데 박사님께서는 신빙성 있다고 보시나요? 논노님이네. 아유, 다 있는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거 아니야. 이미 보도된 기사, 뭐 음모론이 아니라 이미 나온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대중 대통령은 확실히 김씨 아닐 거라고 보여. 응? 제가 그때 김해 김씨 사당에 갔는데 이럴 수가 김대중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우리 김씨 아니었다는 걸 보고 저는 안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여적죄로 고발당해 있는데 여적죄로 사형당할까요? 뭐 수리님이 그렇게 질문했는데 지금 현 정권의 상황에서는 안 되겠죠. 정권 바뀌면 몰라도 지금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우리나라 경제 망하는 거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한국에 돈이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미국이 금리를 5% 올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3%일 때 미국이 5%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돈이.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모르겠습니다. 은행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1억이 있어도 별로 의미 없어. 1억에 5%를 해봐야 얼마야? 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나누기 12, 1년 단위로 나눈다면은.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몇 조의 돈을 갖고 있다. 그럴 때는 2%, 3%, 4% 이자가 1%씩 뛰어도 어마어마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금리가 3%일 때 미국이 금리를 5%를 한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모든 금융투자가 다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망하겠죠. 그럼 우리는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겠죠. 미국이 5%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6% 혹은 7%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얼라 이것 봐라. 그리고 또 금리 또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 더 올려야 돼.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 누가 손해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봐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가계대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대출 이런 것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것은 수순인데 그걸 막으려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 금리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딜레마예요. 그럼 어떻게 미국은 그러면은 한국 경제를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안 써요. 뭐 어때? 중국 좋아하는 새끼들 뭐가 이쁘다고 도와주겠어요? 어? 그 정권만 중국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개돼지 국민들도 미국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필요 없는데 나가야지. 주한미군 철수하기 전에 자본 빼내야죠. 왜? 주한미군 기지 먼저 철수하면은 주가 떨어지니까 주한미군 기지 놓은 상태에서 주식부터 빼내는 게 낫지. 그게 지금 좌빨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경자도 모르면서 이 등신 같은 놈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맨날 얘기하면 무슨 자주적 외교인데 자주적 외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러시아 같은 나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자원과 인구를 가졌지만은 미국의 경제 봉쇄에 쩔쩔맵니다. 러시아 경제 아주 초토화됐잖아요. 그런데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에 인구는 많고 자원을 의존하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독자적인 외교가 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지. 죽을 놈은 죽어야 돼요. 어디 보자. 물가 향방이 올라가겠죠. 물가는 비싸질 겁니다. 8월 통계를 보면 3,000명 고용했다고 하네. 야, 선방했네요, 선방. 그나마 3,000명이라도 했으니.
11월에 이란 제재가 제기된 데만 미국이 시일가스 원유 수출을 할까요? 제가 저번 강의 때 잠깐 얘기했죠. 앞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해 이란 쳐버린다고. 미국의 관심은, 즉 미국이 북한의 북핵 개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북핵이 남한을 공격하는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뭐 어때? 개돼지들만 사는 나라인데. 관심 없어요. 하지만 미국이 북핵 개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핵이 미국 본토로 가거나 아니면은 중동으로 흘러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태평양 넘어 공격한다는 거 북한의 기술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관심을 갖는 건 어떤 부분이냐? 중동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요, 북한 핵 개발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남한의 안이 별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미국 싫다는 애들 있는 정권을 굳이 안아가면서 미국이 어떤 일을 하려 하진 않아요. 내팽개치면 되거든. 원래 개돼지들, 즉 가축들은 굶기면 말 잘 들어요. 얘 경제 무너지고 먹을 거 자기 입에서 똑 떨어지면 난리 칠 거야. 이 애들 봐요. 민주노총 애들, 개돼지들. 김정은 만나고 문재인이가 그런 막 온갖 퍼포먼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의도라던가 저쪽 그 광화문 광장에서 그 좌빨들 모여갖고 대규모 뭐 축하 집회 이런 거 안 했죠? 돈이 없거든. 이런 거예요. 이 병신들은 자기 주둥 아래에서 밥숟가락이 떨어져야 나 그때 그래요. 그 전까지는 쪼갈쪼갈쪼갈. 말은 엄청 많아. 말은 많은데 자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판쳐. 마리오 앙뚜아네트 같은 놈들이야. 그 뭐예요? 제주도에 중국 자본 쫓아내기 위해서 환경세 어마어마하게 한 번 때리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요? 걔네들 제주도에 산 깎고 쉬어하면서 건물 세고 그러잖아요.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지. 필요하면 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보다도 중국하고 부동산법을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똑같이 개인주택은 30년, 공업은 50년 임대로 법을 바꾸는 거를 추진했으면 해요. 왜냐? 그것도 소급 적용. 소급이란 건 뭐예요? 지금부터가 아니라 과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아파트를 샀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그러면 30년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0년에는 팔고 나가야지. 2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년 뒤에는 반드시 팔아야 돼요. 왜 안 팔면 국고 환수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인들이 사놓은 제주도의 부동산 값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급격히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봐요, 저는. 현실주의자. 한걸레들 에스더딘 공격했다던데? 가짜뉴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요즘 그거 믿을 사람 없어요. 그리고 별로 반응도 없잖아요.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과 중국 간의 친밀한 움직임을 보이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앙기모띠? 이런 마지막 질문이 섹시했는데 이름도 현아원 요크샤야. 완전히 그냥 미국이 경제 회복을 하려면요 국채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 국채를 없애야 되는데 누구 국채를 없애야 되냐? 중국하고 일본 국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미국하고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건 사실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문재인만 바꾸면은 다음번 친미 정권은 미국하고 정말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경제 개발도 하고 여러 세계 무역 독점적인 어떤 지위도 얻을 수 있거든요. 정권만 바꾸면 되겠네. 아베랑 미국 싸운 동안에. 전 나쁘지 않다 봐요. 전혀 손해볼 거 없어. 박사님, 강남 좌파들 아직도 문바인가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느라 문바입니다. 병신들이죠. 개돼지야, 개돼지. 민표범님, 섹시해야 되는데, 제 배가 안 보이나 보네, 배. 하나도 안 섹시할 것 같은데. 요즘 살 빼려고 비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쉽지가 않네. 그쵸?
여기 토마토 그린님이 그 얘기했네요. 한겨레가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는 에스더아지매가 아니라 에스더 교회예요. 맞아요. 교회. 예. 그 다음에 밑에 MKO님, 박사님 젊은 2030 보수 유튜브 채널 보시는 거 있습니까? 아, 보죠. 저 보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보는데 미디어 트랩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 저 많이 봐요. 편집을 잘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가서 좀 많이 구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뉴스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더라? 이름을 까먹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이충근 박사님이랑 같이 하는 방송이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볼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보는 게 많이 있어요. 채널. 어디 있느냐? 어디 보자. 어? 내 채널. 뉴스도 보고, 그 다음에 채널. 윤서인 씨 것도 봐. 2030은 아닌데, 그냥 봐요. 그리고, 차이나 언센서드라는 거 아세요? 혹시 미국 건데? 그거 재밌어요. 차이나 언센서드라는 거.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윽튜브 봐요. 윽튜브 재밌더라고. 그리고 에스더 흑여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좌파 거 같은데, 장삐쭈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아뉴스 보고, 미디어 트랩 보고, 너아라 TV, 그렇지. 이런 거 봐요. 그리고 이거 보다 보니까 했는데, 내가 보아 TV도 같이 봐요. 보아 TV도 같이 보는데, 보아 TV에서 9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 혹시 아세요? 보아 TV? 보아 TV에서 29일 날 어떤 방송을 했냐면은, 북한이 가상화폐를 여러 경로로 돈 세탁해서 달러로 환전한다. 그런 거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실래나?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 잠깐만, 그게 9월 28일자였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보아 뉴스. 보아 뉴스. 되게 속도가 떨어지네. 야, 이걸 한글로 치니까 가수보아가 나오네. 보아 뉴스 9월 28일. 그렇다. 이게 소리 좀 들려요? 소리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와요? 이거 보아뉴스 9월 28일자 있잖아요? 그건 제가 화면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게 4분 40초서부터 보면 북한 가상화폐 세탁해서 달러로 바꾼다 라는 내용이 보아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때요? 이거 옛날 때 이거 내가 방송할 때 이거 가짜뉴스라고 존나 나 욕했죠. 예? 우파 채널도 엄청나게 욕했죠. 이거 거짓말 한다고 거짓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좀 기다려 보라니까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해? 다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했던 것들 그대로 다 나왔어요. 국제전략연구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들. 그래가지고 보아에서 그것도 나고 그때 벤스 얘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마이바우스 규제시키는 거 그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뭐 다 일어나잖아요. 왜냐? 좀 넓게 봐야지 정보를. 요즘 누구야? 어떤 좌파애가 요즘 내가 방송한 거 가지고서 지금 아니라고 반박하려고 존나 노력해서 방송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는데 불쌍해. 안쓰러워 죽겠어. 왜냐면은 남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 거를 비판하기 쉬워요. 즉 요리사가 음식을 요리해서 내놓는 거는 아주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입맛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요리사 입맛에 맞아도 먹는 사람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온갖 경우의 수가 다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음식 비평가들은 그걸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말 많이 하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비평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도 그랬어. 야 임마 그거 네 정책 대안해봐 했더니 자기는 대안이 없대. 그거 봐. 이게 좌파리들의 아주 전형적인 무식함이에요.
남이 그 비판만 존나 하려 그래. 막 합리적으로 이게 합리적이죠. 어쩌저쩌 막 얘기해. 난 너에게 합리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대책을 내놓으라는 거지. 그게 도깨비 TV인가 그래요. 이런 등신 같은 놈들. 하여튼 기껏 난 그래서 그 동영상 봤어. 어떻게 비판을 내는가. 했더니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 안 된다는 식으로 비판하려고만 만들었더구만. 그럼 지가 아이디어를 내보던가. 아이디어도 없는 주제에. 응? 그러니까 이 무식한 놈들이 이런 거밖에 안 돼. 그리고 이게 또 고두막한 황장수 TV에서 트럼프 까던데 박사님은 어떠시냐고요? 아니 내가 트럼프를 왜 까요? 난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 그 우파 사람들 트럼프 비판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트럼프가 우리가 뽑았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에요. 난 맨날 얘기하잖아. 아니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이런 게 뭐가 문제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래야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뭐 했어요? 북한하고 평화협정 맺고 북한 정권 유지시키려고 온갖 발악을 다 했죠. 그 결과 어떤 미친 짓을 합니까? 한미 FTA 맺으면서 우리가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 맺죠? 그리고 그 뭐야 이번에 그 김정은 만나고 뉴욕에 보고하러 갈 때 뉴욕 갔을 때 어땠어요? 아무도 마중 안 나왔죠. 혼자 덜렁덜렁 내려와서 그냥 갔죠. 그게 미국이 개무시했다는 증거거든요. 무시만 했나? 트럼프가 별로 악수도 안 하고 얼굴 뻣뻣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한번 트럼프가 웃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어? 한미 FTA 맺을 때. 왜? 멍청한 문재인 이용해갖고 미국이 엄청나게 한국한테 불리한 무역협정을 맺었거든. 얼마나 입이 째져.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북한의 그 타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FTA에 사인을 하죠. 트럼프야 어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은 북한 문제 좀 나중에 해결해도 된다니까. 왜냐? 제1 우선순위는 이스라엘, 그 다음 중국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잠깐 연기시켜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같이 북한을 살리려고 발악하는 대통령이 있으면은 걔 이용해갖고 한미 무역협정보다 다시 하면 된다고. 얼마나 좋아. 잘해먹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입이 째지잖아. 일본도 안 하고 유럽연합 국가들도 그렇게 안 하고 버티는 FTA 협정을 한국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줬어요. 왜? 김정은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쁜 새끼자, 나쁜 새끼. 그리고 나서 또 뭐 했어요? 그럼 미국이 그래서 고맙다고 어떻게 대응해줬습니까? FTA를 미국에게 고맙게, 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 해놓고 미국이 한 게 뭐예요? 귀싸대기를 때렸죠. 그게 뭐야? T-50 연습 비행기 안 사줬잖아요. 아니 FTA 조약도 불리하게 해줬으면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투기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투기 안 사줬잖아 미국에서. 너 한번 물 먹어봐 이 새끼야 그러고. 근데도 좌파들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랬지. 우리나라 무역협정을 내주라 그랬어?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런 거 한 적 본 적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그리고 신동아 기사에 고려대 윤성학 교수가 1대1로 위기일발이라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 부분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김다니엘님. 난 이거를 벌써 언제부터 얘기했어 내가 이거를. 이거 제가 13년 전부터 한 얘기예요. 13년 전부터. 그리고 한국의 대중에게 이걸 확산시킨 것도 작년쯤인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없다는 거야, 안목이. 바깥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나라에서 그 공부를 했다는 지식인들이 없어. 미국 유학 갔다 오면 뭐해? 미국 똥구녕만 빨아제끼는데. 중국 유학 갔다 오면 뭐해요? 중국 똥구녕만 빨아제끼는데. 국익에 대한 생각이 없어. 유학의 목적이 그 자기가 그 나라에서 뭔가 지식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서 써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 매국노지. 김 박사님 밑에서 일하려면 어찌 해야 되나요? 샹해에서 기름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달러 거래를 위협할 수 있나요? 박사님께서는 인민폐 거래가 배제되고 몰리는 상황이라 하셨었는데 궁금합니다. 샹하이에서 기름 거래 비중이 높아지면 뭐 어쩌라고? 국제유가 떨어뜨려 버리면 되지. 전혀 소용없어요.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왕이가 유엔에서 연설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중국은 절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생각 없다. 뭐야? 꼬리 내렸잖아.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무역 보복하고 관세 올리고 두들겨 팼는데도 중국은 아무 저항도 못했잖아. 맨날 말로 우리는 한 방에 있어, 한 방에 있어 해놓고 한 방 보여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우리 너에게 개의지 않을게. 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못한다니까. 샹하이에서 뭔 짓을 하거나 말거나 중요한 게 없어요. 트럼프는 재선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티무르 바이안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거 몽골 사람인가 봐. 소문 듣고 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김정민 게릴라 소통 생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부채도사가 된 것 같네. 그런데 일본 우길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좌파들이 한미일 군사동맹 깨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예전에 한 3년 전인가 제가 좌파들 모아놓고 고대사 강의하면서 문재인을 깐 적이 있어요. 문재인이 다음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번에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인데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제가 그때 좌파애들 앉혀놓고 그런 강의를 했어요. 왜? 고대사 강의였으니까. 고대사 강의하다가 결론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문재인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문재인은 주둥아리로만 반일을 얘기하지 실질적으로는 친일파다. 왜? 문재인이 하고자 하는 대북관계, 대중관계는 바로 일본과 미국을 자극시켜가지고 결국 일본을 보통 국가 만들고 미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한국을 동북아시아 전략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재인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그래서 문재인 같이 바깥 세상에 대한 안목도 없고 국제관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옛날 때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됐지. 그때 되기 전에도 내가 그때 지랄하고 막 강의를 했었죠. 문재인 같은 새끼를 도대체 대통령으로 뽑으려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그런 얘기했더니 맨날 그래요. 최순실 나쁜 년이잖아요. 박근혜가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의 지적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국가의 운명, 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조그만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갖고. 지금까지도 그게 유효하죠. 그러면서 지금도 좌파들은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거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동맹관계와 사대관계의 차이점인가는 저번 주에 그레이트 게임에 그런 거 한번 강의했었죠. 그거 강의하고 나서 좋아요가 7,000개인가 그렇고 싫어요가 700개인가 올라갔어요. 제가 여태까지 방송했던 그 역대 동영상 중에 싫어요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좌파들 댓글도 무지장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 김정민 씹새끼, 개새끼, 야 이 병신아 이런 욕만 나와. 그냥 그랬어요. 야, 내 동영상에 대해서 반박할 능력이 없지? 하고 내가 해가지고 막 존나 쩌고주고 그랬다고. 왜? 아니 내가 말한 거에 반박하려니까 내가 말한 거에? 내가 말한 거에 반박을 해라. 뭐 내가 병신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차선의 문제거든. 내가 말한 동영상에서 말한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찝어봐.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찝질 않고 계속 김정민 개새끼, 김정민 친일파, 김정민 개새끼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그 프레임을 더 씌우려고. 그런데 나한테 씌워지나 안 씌워지지. 네? 안 되는 거예요. 사대주의와 동맹관계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건 동맹관계예요. 동맹관계라는 건 대등한 관계야.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설령 미국이 우리보다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안 들면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러고. 대표적인 게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랑 싸웠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열받아서 막 그랬잖아요. 너희 개새끼들 다 떠나 임마 막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왜? 우리는 동맹국이다. 야 대등한 관계. 기본적으로 미국과 협조한다. 같이 가는 거죠.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려 할 때는 당당하게 맞선다요. 그게 동맹국이지. 동맹국이랑은 대등한 관계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4대 관계라는 건 뭐예요? 그 강대국이 부당한 행위를 할 때도 입국 다물고 그냥 들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 때 예를 들어서 뭐 했어요?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 애들이 호텔에다가 태극기 깔아놓고 밟고 다니게 하는 행위. 이건 모욕적인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사나 대통령은 당당히 비판해야 되는데 아가리를 닥치고 있죠.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롯데백화점 개박살 냈죠? 그때도 주중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한국 기업이 잘못한 거야. 그래갖고 뭐 했죠 지금? 롯데 회장, 신격호 회장 감옥에 가두고. 왜? 중국이 불편해하니까. 이게 4대 관계, 이게 4대 관계. 친미파, 친일파라고 얘기하는 놈들을 보면은 아주 뼛속까지 친북, 친중이에요. 영혼을 팔려 그래. 대한민국의 국익을 망치건 말건 전혀 상관없어. 지금의 문재인 정권처럼. 어? 그러면서 북한을 위해서라면 우리나라의 한미 FTA가 어떻게 되든 T-50 비행기를 미국에 못 팔든 다 상관없어. 오로지 북한을 위해서. 이게 4대주의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한번 이름 대봐요. 누구? 한번 얘기해봐. 보수 정권 중에 뭐 소위 얘기한 친미, 친일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팔아먹은 대통령 이름 대봐 한번. 누구 있어요? 아직도 안 올라오네. 없잖아. 없다니까 그러네. 근데 좌파 대통령 중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팔아가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준 부역행위란 대통령 누구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 3명 다 있잖아. 김대중 때 중국 키워줬죠. 중국에 우리나라 모든 산업시설 다 이전시켜서 중국 배불리 먹게 해줬죠. 노무현 때 마찬가지 했죠. 문재인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 최첨단 기술까지 중국에 다 팔아넘기고 있죠. 팔아주면서도 중국 애들이 욕하면 헤헤. 그리고 신년 때 한복 입고서 무슨 조공 바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개소리 나야 되고. 이게 4대주의라니까. 이게 바로 친중 종북주의자들이에요. 이게 4대주의라고. 동맹과 4대를 너무 개념 모르는 것 같아. 좌파 애들이 얘기하는 뭐 친일 프레임, 친미 프레임 걸려들지 말라니까. 왜? 쟤네들이 하는 게 진짜 그런 거야. 뭐야? 태양광에 대해 얘기하셨던 교수님 동영상이 왜 삭제됐어요? 나 모르겠는데? 삭제됐어요? 제가 이번 주 김기사 아지매 때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제보 들어온 게 있어요. 경상남도에 고령이 있나? 고령에 태양광 발전소 지겠다고 멀쩡한 상을 박박 깎아버린 거. 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냐 이거는 김민기님 중국의 LD 플레이어 승인 후 국내 LD 플레이어 생산직 희망자 희망퇴직 실시. 그래, LG 잘한다. 역시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경영하는 방식이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뭐야? 4대주의. 4대주의 철학을 갖고 있죠. 응? 옛날 때 좌빨들 그렇게 LG 띄워줬잖아요. 독립운동가의 자손. LG 서비스의 따뜻한, 가슴 따뜻한 뭐 AS 서비스 경영. 삼성 개새끼. 맨날 그랬죠? 그거 왜 그랬어? 응? 왜 그랬냐고. 삼성은 옛날 때 임원회의를 일본에서 했죠. 일본 기술과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추세를 변하나. 일본을 봐야 한국의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걔네들 관점에서는 친일이죠. 그러니까 아주 삼성은 죽이고 싶어 난리를 치는 거야.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도 삼성은 개새끼야. 근데 역시 독립운동가의 포스는 달라.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땅이 조그매요. 조그만 땅에 태양광을 깔면은 주택은 어디다 지을 거고 농사는 어디서 해서 쌀을 키울 것이며 산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이 많아야 공기가 깨끗해지거든. 그래서 우린 충족이 안 돼요. 좁은 땅에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발전소를 적게 짓고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니면은 좌파놈들도 전향해서 나랑 같이 남북통일하고 만주까지 잡아먹은 다음에 만주에 태양광 파넬을 깔던가. 지금의 남한 크기에서는 태양광 발전은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거를 하겠다는 놈은 빨갱이죠. 풍력도 안 돼요. 바람이 별로 안 불어. 그리고 솔직히 태양광은 사막하게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중국 애들이 내몽골에 했다가 지금 완전히 환경공해에 아주 휩싸였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태양을 그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 때만 깨끗한 거지, 전기를 만들 때만. 그 태양광 판넬을 만드는 공정은요, 제조 공정은 더러워요. 반환경적이라고. 그리고 태양광 판넬이 태양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버릴 때, 폐기할 때에도 매우 비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안 돼.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식목일에 남으신 분들은 얼마나 고생고생해서 산이 푸르렀는데 그 선을 다 밀어버리냐고?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건 모든 건 적폐니까. 그러니까 멀쩡히 심어져 있는 산의 나무를 자르고 태양광을 까는 것도 적폐청산이에요. 좌빨식 적폐청산. 응? 그래서 카드뮴 범벅이 돼서 토양이 오염되는 게 바로 역사 되찾기 운동이죠. 그 도롱뇽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 단식했던 그 비구니 스님은 어디 간지 몰라. 나이로 봤을 때는 나랑 비슷한 연배인 것 같은데 아직 늙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모습을 안 드러내지? 정말 궁금해. 그 사람 어디인지 궁금해 죽겠어. 그 다음에 당구의 나라 카자흐스탄 2타 언제 나오느냐? 곧 나올 겁니다. 그 2타는 경제 분야예요. 제가 당구의 나라 카자흐스탄 쓸 때 제가 책을 3권 쓸 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 1권 역사, 2부 국제관계. 그래서 국제관계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은 다물 프로젝트예요. 그거를 지금 쓰고 있고, 세 번째 책이 샤먼 바이블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세계 종교라든가 철학의 변화에 대해서 쓸 겁니다. 아, 네. 국제관계보다 별의별 걸 다 한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씩 쓸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남도 암살당했는데 김정은 한국 오면 암살당하지 않을까요? Right now. Right now? 허경영 총재 필이 나는데, 예. 김정은은요, 지금 안 죽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김정은이 죽은 다음에 북한의 정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보세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 미국은 근본적으로 남북 통일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왜? 자유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 통일이 되어야만 미국의 영향력이 동북아시아에서 확장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지지해요. 단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정권이 친중 정권이다. 그땐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친중 정권일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고 페이스가 꼬였어요. 미국도 페이스가 꼬인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북한의 반중 정권인 김정은이 있는 게 그나마 미국에선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보면 요즘 좋은 말 많이 해주죠. 뭐 고맙다는 등, 김정은과 깊은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등, 2차 순회 회담을 할 것이라는 등 온갖 좋은 미사일고 얘기하는 거 단순한 립서비스 아니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더 이쁜 놈이야 지금은. 왜? 문재인은 친중파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친중 정권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문재인 정권과 함께, 즉 한미 군사 동맹을 맺어서 북한을 칠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 제로입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의 반중 김정은 정권이라도 있어야 한반도의 중국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북한이라는 방패막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마저 친중 정권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가 친중화되면서 곧 중국화의 길을 걷게 된다고. 그러면 미국이 미쳤다고 지금 김정은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도 좀 잘 보려니까 그러네, 국제 정세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김정은 정권을 부수려고 난리 치는 사람들 중에 북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탈북자들. 나는 신경 써서 보는 거예요. 신경 써서.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을, 원래 정상적인 탈북자는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래서 밥 세끼 좀 제대로 먹어보겠다고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옛날 때 뭐 김만철 가족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진짜 그때 제가 국민학교 때 왔던 그 탈북자들은 진짜 생계를 위해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김만철 씨 가족이
지금 뭐야 탈북자 협회 이렇게 있으면서 오이? 연결이 중지됨. 이게 웬 소리야? 끊겼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됐다. 오케이. 뭘 잘못 건드렸나 봐요. 그랬는데 김만철 씨가 지금 문재인 정권 생겼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문재인 물러나라 데모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조용히 살죠, 조용히. 옛날 때 탈북자들 조용히 밥 먹고 살아요. 왜? 밥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탈북자 중에서도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려고 해요. 왜 제가 걱정을 하느냐? 지금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거는 미국에 원하는 바가 아닐 텐데. 지금은. 근데 지금 어떠한 거를 또 하려고 했습니까?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참수부대를 보낼 때 해가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 제거 작전 하려는 것도 뭐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풍문들이 떠돌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반대예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저는 탈북자들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탈북자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가 싫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북한 체제가 싫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 김정은이 싫어서 온 사람이에요. 아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도 아니 제 말 틀렸어? 북한 체제 긍정한다니까 그 북한 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김정은이랑 척이 져서 적이 됐기 때문에 도망친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북한 체제 속에서 누릴 거 다 누렸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과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탈북자들 아니라니까. 지금 그런 탈북자들 중에 지금 으쌰으쌰 데모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잖아. 조용히 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밥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밥 먹고 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탈북자의 자세라고 봐요, 저는. 근데 왜 정치활동해? 정치활동도 좋아. 독재에 대항하는 거 좋아요. 왜?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독재에 대항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요. 왜? 북한에서 지긋지긋하게 독재 정치에 시달렸기 때문에 남한에도 독재 정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겠지. 오케이.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돼. 그런데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예요.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키는 진정한 목적. 무엇을 위해서?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된다니까. 미국이 그리고 있는 동북아시아 패권 질서에서 김정은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거하고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왜? 북한에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김정은을 대리할 정치인을 북한에서 뽑는다면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믿을 수가 없다고요. 저 새끼가 정말 우리랑 협조할 수 있는 인물인가? 저 새끼 믿을 수 있냐? 의심이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다른 지도자를 앉힌다고 하면은 10중 8구 미국이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과거 이승만 대통령처럼. 미국하고 친분과 교우 관계가 있어야 되고 미국도 잘하는 탈북자 출신이어야겠지. 응?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다 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저도 반대 안 해. 반공정신이 투철하다면은 반대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 탈출한 고위 탈북자들은 반공정신을 갖고 탈북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응? 그래서 내가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거는 고려해 봐야 된다요. 그건 아니다예요. 그러면 안 돼. 차라리 그럴 바에야 유엔사에 넘겨가지고 유엔이 관리하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야. 그래서 제가 1체제 2국가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고 남북 통일되는 상황이 된다면 1체제 2국가로 간다. 그 1체제라는 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에요. 이 체제로 남한과 북한의 각자 두 개 정부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왜? 바로 아침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요. 북한 사람들 먹고 살겠다고 남한으로 대량으로 내려서 난민이 되게 되고 북한 사람들은 또 부동산 투기한다고 또 평양 개성 가서 막 땅 사갖고 땅 투기 일어난다고.
그리고 탈북자들 중에 고향의 땅들 놓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또 북한에 가고 이러면서 온갖 재산권이나 이런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벽을 막아서 일단은 좀 시간을 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는 친미적 성향의 새로운 북한 정권이 들어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반공주의자가 아닌 탈북자가 단순히 한국으로 와가지고 싸바싸바하고 미국이랑 몇 번 만나서 악수하고 식사하고 좋은 관계를 저 사람은 미국 상원의원을 만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만약에 잘못 앉혔다가 친중 조건이면 어떻게 할래? 큰일 나죠. 굉장히 큰일 난다고. 내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예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보조하는 세력으로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정권 안으로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멋있게 박수치고 빠지라니까 왜 정권 잡으려고 그래? 나는 이게 의심이 들어서 불안해서 못해요. 내가 미국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제 방송 미국도 보는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 미리 힌트 주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된다 예요. 차라리 미국 놈 써 그냥 미국 놈. 차라리 메가더 장군처럼 눈 퍼놓고 머리 노란 놈이 와서 북한 신타 통치하는 게 차라리 나요. 그럴 바에야. 반공이 없는 탈북자는 절대 안 된다 예요. 그렇다고 남한 사람이 북한에서 정권 임시정부 하려고 하면 또 북한 사람들이 개지랄 떨겠지. 그래서 안 되니까 차라리 미국 놈이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유엔에서 오든지 파견돼가지고 와서 대비정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탈북자 안 됩니다. 그래도 5,200 가네. 많이 가네. 그리고 박사님 혹시 장교 출신인가요? BMC님. 장교 출신이잖아요. ROTC가 뭐의 약자인 줄 알아요? 예? 로타리 오징어 튀김 클럽의 약자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 로마 올림픽 딸딸이 챔피언. 예? 그거예요. 뭐 어쩌라고. 예? 나 거기 출신이에요. 나는 근데 그러한 게 있어요. 제가 해외 오래 살아 그런지 봐도 나는 학연, 혈연, 지연을 더럽게 싫어해요. 그냥 능력으로 성공해야지 왜 학연, 혈연, 지연을 따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 우리나라에서 놀란 게 그거였어요. 우파도 마찬가지야. 이거 우파 온다고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 이게 학연, 혈연, 지연을 따지는 거야.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도대체.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니까. 아니 미국 좋다며. 미국 좋다고 하고 미국 성적이 흔들면서 왜 미국식 사고방식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미국식 사고방식을 흠뻑 뒤집어 쓰려니까. 정치제도만 대통령제도 해놓고 지금도 6.25적 선비사상에 쩌들어 있잖아. 이게 뭔 놈의 민주주의야. 우리나라 와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야 이거 진짜 여기 다 조선시대구나. 좌파들도 마찬가지지. 다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조선시대로부터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소위 지식 엘리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좀 서구주의를 받아들여요. 서구주의는 합리주의란 말이야. 그 감성주의 막 이런 거 말고 이성주의. 서양이 종교에 심취했다가 르네상스를 통해서 탈종교하면서 오늘날의 근대국가가 탄생했다고요. 이성주의가 물론 이성이 절대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나치게 감성으로 쏠렸던 거를 이성적으로 땡김으로써 균형을 맞춤으로써 2000년 동안 우리가 서양 애들을 다구리 쳤었던 우리 동양이 거꾸로 서양한테 져갖고 지금 완전히 개작살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서양 애들이 우리보다 쪽수가 많아요. 아니면 문명이 뛰어났었어. 지금도 영국 가서 밥 먹어보세요. 피시앤칩스. 토 안 되니까. 영국 애들이 2000년 동안 만든 음식 문화라는 게 피시앤칩스야. 제 얘기라 진짜. 칩스도 그나마 감자튀김이야. 그 감자튀김 언제 온 거예요? 콜럼버스가 남미 대륙 발견하고 난 다음에 들어온 거잖아, 감자가. 서양 애들 도대체 옛날 때 뭘 처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음식 문화도 열악하다고. 동양 문화 끝내주잖아요. 막 음식 같은 거 봐. 한국 음식도 그렇고 중국 음식도 그렇고 다양하잖아요. 그 정도의 문화를 가졌던 우리가 쪽수도 적은 서양 애들한테 밀렸대. 이게 발려버렸다니까?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쪽수의 힘이 아니라 소수라 하더라도 이성적인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좀 제발 좀 조선시대 선비정신 버리세요. 어? 누가 저기 관객 중에 한 명이 방귀 낀 것 같아. 소리가 들렸어. 네.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생활도 많이 봤을 때 너무 무식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외 생활을 할 때 그 우리나라가 그 문제가 뭐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유학했던 사람들이요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진짜 어렵게 가서 자기가 돈 벌어서 공부하는 거야. 자기가 돈을 안 벌면, 왜? 부모가 돈을 보내줄 상황이 아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공부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마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부모는 돈을 못 보내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가 죽어라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그 뭐 7년, 8년, 10년이 되든 어쨌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가 정말 잘 짜여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 사람들, 7, 80대 사람들, 미국 유학파들은요, 공부 잘하고 온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요즘 미국 유학파들은요, 하나같이 번데기들이야, 진짜.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 이게 공부를 하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부모가 돈이 많아갖고 돈이 남아돌아서 보낸 애들이 많아요. 거의 대다수야.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부모가 밀어서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가서 뭘 배우겠다는 동기부여도 아무것도 없었어. 가서 뭐 했어? 맨날 술 처먹고 놀기나 했지. 근데 그게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여러 놈이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LA에서 지들끼리 설렁탕 먹고 순댓국 먹잖아. 어? 미국을 10년 유학생을 하면 뭐야?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 못해도 좋아. 최소한 미국의 문물과 제도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 과거 메이지 유신 때 일본처럼. 그것도 안 해. 그 뭐야 도대체? 어? 이거 떡치러 간 거야? 떡치러? 미국에?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유학생들이 이게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어? 지금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제가 2000년도 초반에 2001년도에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애들 정말 무섭게 공부했어요. 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중국 새끼들 존나 무섭다. 13억이 저렇게 공부를 한다면 진짜 지구는 중국인에게 정복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영국하고 이쪽 미국 쪽 갔을 때 중국 애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지하철 동대문 이런 데도 보면 지금 중국 학생들 많잖아요. 쟤네들 보면서 존나 안심이 되더라고. 왜? 하나같이 등신들이야. 제 방송 보는 중국 놈들도 있을 텐데 존나 등신들이야. 니들. 왜냐? 부모님들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과거 일본과 한국 했던 거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부모들이 돈질을 하기 시작해. 그냥 애들을 막 유학을 보내버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애는 공부할 의사가 없어. 그냥 부모가 자기 만족이야. 나는 어렸을 때 공부 못하고 힘들었으니까 너라도 해라. 그래서 마구 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가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해? 떡칠이나 되니까 떡질.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야 브라보 했어. 브라보. 그래 이거야 이거. 저런 중국 놈들은 우리나라에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학교에 대해서 2,000명 30명 3,000명씩 있으면서 개돼지들 돈 많이 내고 갈아요. 근데 빙시 같은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인들한테 돈도 제대로 못 받아줘. 그돈 왕창 뜯어내갖고 우리나라 한국 애들한테 장학금 주면 될 거 아니야. 빙시 같은 새끼들. 어? 중국들 유학생 오면은 영국처럼 외국인은 등록금 2배, 3배 이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그 돈 갖고 한국 애들, 돈 없는 애들 장학금 주면 되잖아. 그런 짓도 안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실리적 외교, 실리적 유학을 못해. 예? 어차피 그런 중국 애들 공부 한국에서 백날 해봐라. 아무 의미도 없지. 근데 그런 애들이 중국도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중국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상해환이 이거 뭐야? 샹해? 이거 중국 사람인가? 탈북자는 배신자입니다. 북한을 배신하고 와서 남한도 배신하는 나쁜 놈들이죠. 북한 이민은 탈북하지 말고 북한에서 자유독립 무장투쟁을 해야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북한은 그런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말의 취지는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못 먹고 못 살아서 탈북한 탈북민들은 보호해줘야 돼요. 그런 더러운 나라에서 당연히 하는 거 전 이해한다니까. 그런 독재자들, 북한의 고위 관직자들에게 탄압을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압록강을 건너온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따뜻하게 받아줘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린 인권의 국가 아니야. 하지만 북한에 있으면서 고위급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 체제 속에서 꿀을 빨았던 사람들은 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응? 그거 아니지. 그 개념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전 탈북민은 무조건 배신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기본적인 거예요. 왜 일반 북한 평민들은 저는 악감정이 없어요. 제가 남북통일 얘기할 때도 제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북한의 고위 엘리트직들이에요. 걔네들의 폭정으로 북한 사람들이 못 살게 된 거니까. 북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니까. 북한 엘리트층. 그래서 내가 항상 남북통일할 때 뭐라 그래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켜야 된다 얘기하지 북한 새끼들 다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북한의 저 뿌리 깊은 독재 체제 그거를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면은 북한은 계속 저렇게 독재로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 금수저는 인정 못합니다. 북한 고위 엘리트 하는 짓 알면 진짜 나쁘러짐 김한진 씨. 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카자흐스탄의 고위 관리직들이 어떻게 노는지 다 봤거든. 비슷할 것 같아. 미래 북한이 무너져도 북한 지역과 국경지대는 공산권 이후의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보다 더 혼란이 크겠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일본에는 전국시대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거의 한 150년인가? 하여튼 100년을 넘게 서로 뒤지게 싸웠습니다. 맨날 칼 부리며 서로 죽고 죽였어요. 얼마나 심하게 죽였으면은 일본에 어떤 풍습이 생겼어요. 특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동네 총각들이 담장 넘어서 여자들 강간하는 거 인정해주고 막 그런 제도 있어요. 왜? 애가 없어가지고. 김은호도 뭐 그래서 생겼다며. 일본은 너무 내전이 심해가지고 일본 인구가 아주 박살이 날 정도로 전쟁이 났었다고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본이 그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이 통일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적 갈등 때문에 그게 막 폭발해서 일본이 확 난리가 났나요? 아니죠.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임진왜란을 일으켰잖아요. 왜? 내부의 갈등은 외부로 푼다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하게 되면 그 다음 바라봐야 될 것은 만주다. 늘 얘기하잖아요. 왜? 남북 통일하고 나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복닥거리면서 싸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만주로 올라가야 된다. 남한과 북한 사람의 갈등은 만주에서 풀어라예요. 마치 대영 제국의 브리튼 사람들이 아일리시, 켈트족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영 제국, 그러니까 영국의 그 본토 섬과 아일랜드 섬에서는 맨날 켈트족과 잉글리시 이 둘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 갈등이 어디서 해소됩니까? 아메리카 대륙.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 통일 이후에 바로 만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남북 통일 이후에 여러 내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해야 된다예요. 그거 혼자 하면은 뒤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하고 함께. 뭐 신과 함께 이런 게 아니라 미국과 함께예요. 그 좌빨들이 만든 신과 함께 이런 족같은 영화 거기 보면 뭐 중국 증시가 올라서 뭐 주식 돈 번다 이런 개소리 말고 미국하고 함께 해가지고 남북 통일이 돼야, 즉 미국과 이해관계가 맞는, 서로 지금 이게 문재인처럼 미국의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김정은이랑 쎄쎄쎄하는 이런 거 말고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남북 통일을 하고 그 나야 바로 우리가 만주 문제도 미국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 좌빨이들을 좀 시선을 크게 보내니까 맨날 친일 하면서 맨날 애가가 이거 뭐 주체 얘기하지 말고 나처럼 역사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면서 중국을 잡아먹겠다는 호연지기를 길러버리니까 이 좌빨 애들은 맨날 위안부 문제 얘기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잖아. 아파 억울해 맨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파 억울해가 아니라 너희 새끼 뒤졌어요. 너 내가 곧 보자. 내가 가만히 안 냅두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나는 잡아먹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중국 애들한테 야 너 만주 뺏은 에 대한 피해 보상해. 뭐 명나라 때 우리나라에서 걱정하고 보상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보상 필요 없어요. 보상금은 내가 가져갈게요.
내가 중국 땅에서 필요한 거 내가 가져가서 이거 보상금으로 퉁칠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게 더 사나이 나온 거지. 맨날 아파 이러고 돈 내놔 막 이렇게 그러고 사과야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예? 전쟁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멍청하면 당하는 거지. 당한 주제에 뭐가 말이 잘났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우리나라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다 그 조선 사대주의의 자손, 선비들의 자손 아닙니까? 고종 때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 일본이 망한 거지. 김조민 박사님, 북한이 일본 식민 통치 나무라라고 게티즌이 옹호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개소리라 생각하면 될까요? 있잖아요. 개소리다. 일본은 제국주의를 꿈꿔요. 모든 나라는 제국주의를 꿈꿔요.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 만주수복도 보다 더 강력한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꿈이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토수복이지. 상대적인 거지. 뭐가 됐던 모든 나라는 부국강병을 꿈꿉니다. 일본의 아베가 부국강병을 하겠다는 게 나빠요? 일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한국인이니까 견제해야겠죠. 하지만 그 견제하는 방법도 지금 문재인이 하는 것처럼 저런 피해자 코스프레, 반일 정서, 반미, 친중, 친북 이런 걸 하면 이루어질까? 전쟁은 이기려고 하는 건데 이기려고 전쟁을 할 때는 이기기 위한 청사진, 전략, 전술이 있어야 돼요. 좌파들이 얘기하는 전략과 전술이 뭐가 있어요? 개뿔독지. 맨날 돈 내놓으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나 밖에 없지. 제가 얘기하는 전략과 전술은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일본도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국하고 한편이 돼서 힘을 키우려는 꿈이 있습니다. 보통 국가화를 해가지고 자국의 안보도 확보하면서 더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 때 패했던 그 교훈을 되살려서 제2의 일본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당연히 가질만 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인본주의 해가지고 뭐 맨날 이슬람 그 깜둥이들 데려다가 우리나라에 풀어놓고 북한을 퍼주고 이런 홍익인간 정신을 베풀면은 주변 국가들이 뭐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국은 우리 때리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개소리 할 것 같아요? 야 저 새끼 호구다 더 까 이렇게 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 새끼 호구니까 해쳐먹어 그래갖고 우리나라 FTA에서 개박살 난 거 아니에요. 북한한테도 까여가지고 북한도 돈 한 뭉탱이 가져가고 중국 애들도 해서 또 가져가고 우리만 따인 거라니까.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 외교 사회는 강해야 되는 거야. 강해야 되고 선빵입니다. 선빵. 무조건 선빵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면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은 일본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을 이길까봐가 아니라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지역 패자가 되는 걸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일본을 잘 안 키우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위력을 봤잖아요. 일본 국민은 똑똑해요. 대단한 애들이야 진짜. 일본의 국민성은 대단한 거예요. 칭찬할 만해요 진짜.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일본을 보통 국가화시키는 순간 미국은 죽 써서 개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 잘못 죽였다가 한반도가 친주가 되는 것도 무서운 거고 중국 견제하겠다고 일본을 키웠다가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가 친일화 되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하고 같이 가고 싶은데 한국의 친중파 정치인이 나타나면은 문제가 많이 꼬인다니까. 한국은 미국만 잘 잡아도요. 미국이 일본을 보통 국가화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막아버려요. 한국하고만 하려고 하게 된다고. 왜 그러느냐? 제가 예전 때도 얘기했어요. 일본을 보통 국가화시키게 되면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즉각적으로 해군을 육성하게 됩니다. 해군을.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영향을 끼치려면 해군을 키워요. 미국의 제7함대가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숫자도 늘리고. 왜? 동북아시아까지 오려면 배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해군을 강화하는 거예요. 미국은 육해 공군 중에 해군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왜? 세계의 무역 항로와 인도 태평양, 대서양의 주요 전략적 요충 항로를 장악하고 그 장악한 전략 기지를 중심으로 세계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군이 가장 강력한 전력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면서,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우게 되면 해군을 키운다고. 해군 키우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을 제거가 나면 미국은 일본을 또 견제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시진핑이가 아베한테 살살 꼬셔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이 붙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럴 때 대한민국에서 친미 정권만 생긴다면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하느냐? 남북 통일 이후에 한국은 중국하고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허접한 북한이 아니라 진짜 세계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면 왜 평화다 그리고 군대를 줄일 것 같아요? 군대를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진짜 본방이 남은 거예요. 북한 죽이는 건요, 이거 사이드 디시에 속해. 이거 반찬이야, 반찬. 아직 메인 메뉴가 안 나왔다니까. 메인 메뉴가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 군대가 이제 직접 강대국과 맞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군대를 강화시켜야 돼요. 그럼 군복무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군복무 늘리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젊은 애들. 어? 싫어하겠지, 군복무. 어? 군복무 안 늘리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미군 기지 강화해야 된다니까. 미군 기지가 많아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젊은 애들 니들의 군복무 기간이 줄는 거야. 뭘 알고 떠들어야지. 응?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랑 국경을 맞대게 되면은 우리는 육해 공군 중에 누굴 키울 것 같습니까? 누구를? 육군 키우는 거예요. 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랑 국경을 맞댔기 때문에 해군보다는 당연히 육군이에요. 물론 공군도 키우지만 육군 위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된 국방비를 가지고 육군 쪽에 많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군 쪽에는 덜 쓰게 됩니다. 공군이나 해군 쪽에는. 지금의 우리나라 그 국군의 현실이 육군 위주인 것도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이 육지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북 통일이 돼도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고 한반도에 그러니까 7천만이라는 인구가 하나의 정치 체계로 들어가면서 강력한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해군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알아요? 우리가 미국이랑 싸바싸바 잘해가지고 만주를 먹었다. 그럼 만주를 먹으면 우리는 중국하고 러시아랑 국경선이 더 길어져요. 더 많은 국경선을 중국하고 맞대고 러시아랑 맞대는 상황이 발생해. 그럼 우리는 육군 숫자를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돼. 근데 늘리기 죽어도 싫다고 하죠, 젊은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군 기지 강화해야 돼요. 한미동맹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육군을 강화시켜야 됐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만주를 먹는다 하더라도 별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왜? 육군 갖고 미국을 어떻게 칠 거야? 배 타고 와야 되는데. 응? 미국이 왜 한반도의 중국화를 우려하느냐? 한반도가 중국화가 되게 되면요, 중국 애들이 나진, 그 다음에 뭐 원산, 부산, 속초, 강릉 이런 데를 조차해가지고 해군기지를 만듭니다. 해군기지를 만들면 거기서부터 동해안, 그 다음에 연해주와 사할린 반도가 있는 타타르 해협, 거기를 통과해서 쿠릴 열도를 통과해서 아메리카, 알래스카 대륙에 있는 알류샤ൻ 열도까지가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중국의 해군이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난 바깥으로 원양 함대가 움직이는 길이 열린다고. 그래서 한반도에 친중 정권이 생기는 걸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안 죽는 거고. 응? 이걸 알아야지. 응? 그래서 반중 인사인 김정은과 친중 인사인 문재인은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안 좋은 관계지만 둘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생관계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야 지들이 살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문재인이 그렇게 북한에 퍼져도 북한에서 남한에 좋은 소리 안 하죠? 왜?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한의 친중 정권 문재인 싫어해요. 그러니까 노동인문에 개새끼, 십새끼 막 욕도 하잖아. 아니 그렇게 문재인이 퍼주는데도 북한은 욕을 해요. 야, 이 나쁜 새끼하고. 왜? 친중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 응? 자존심이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반도 문제, 북한 핵개발 문제를 저지하는 거는
국제관계를 보면서 같이 보십시오. 좁게 남북 문제로만 보면 절대 이게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종수님이 박사님 말대로 되면 좋겠지만 현재와 같은 국민의 분열로는 꿈이에요. 맞아요. 꿈입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사람보다는 개돼지 숫자가 더 많아요.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인 줄 알았더니 4천만의 개돼지가 있고 1,000만의 멀쩡한 인간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저 동굴 속에서, 어둠의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좀 사람으로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 옛날처럼 우리나라도 시장은 또 초근무피를 먹으면서 똥꼬되게 찢어지게 가난해 봐야 다시 정신 차리고 친미로 돌아올 거예요. 이 등신 같은 국민성.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의 부를 이루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 한번 뒤지게 얻어 맞아 봐야 정신 차릴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경제 불황은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좌파 애들 즐기라는 거예요. 왜? 니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빨리 자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페이스가 꼬입니다. 미국이 5년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문재인 정권당 우파 정권 생기면 되지. 근데 또 된다. 10년 좌파 정권 생기다. 미국의 그렇게 되면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전략이 전반적인 수정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랑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중국 견제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제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남한의 국민들이 병신 같은 짓 하면은 그런 일은 일어날 확률은 계속 높아진다. 그럼 우파 정권 세우려면 뭐 해야 돼요? 우파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뭐 우리가 11월 11일 날 뭐 이제 또 강의한다고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우파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요, 전제 조건이 군복무입니다. 전 군대 안 갔다 온 새끼 인정 안 해요. 우파 사람들, 물론 좌파도 마찬가지지만 지 자식들 죄다 미국 유학 보내갖고 검은머리 외국인 만들어버리고 미국 시민권 따게 하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 딴 다음에 뱅뱅뱅뱅 돌려서 군대 안 가고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 그런 부모 아니면 그러한 자식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거 저는 보수라고 인정 안 해요. 군대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 좋은 배경에 군대를 가면은 군대 배치받아도 편한 데 가잖아요. 그것조차 안 한다? 그건 쓰레기지. 옛날 때는요, 전쟁을 하면은 귀족 출신들이 최전방에 섰습니다. 최전방에. 최전방에서 싸웠어요. 아니 그래야지 귀족이 나가서 그럴 때 목숨을 바쳐야지 그 밑에 국민들도 나가 싸우는 거지. 지는 뒤에 뒷짐지고 멀리서 지팡이 이러고 야야야 나가 이렇게 되면 어떤 놈이 나가서 싸우겠어요. 죽을 게 뻔한데.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옛날 때 그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영국은 아직 귀족제가 있잖아요. 그 영국의 굉장한 부자였어. 부자였는데 걔가 이렇게 뭐 의료 서비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행기 티켓 끊을 때는 항상 앞줄로 가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너 쇠치기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런 거야. 이건 쇠치기가 아니라 나의 권리야. 딱 그런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너 임마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나, 자기도 본인도 물론 장애자였어요. 우리 조상은 대대로 전쟁에 나가 싸웠다예요. 내 할아버지는 그 처칠 수상 때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애들 그 세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 진압하는데 전쟁 나가 싸우다 죽은 사람이다. 물론 식민지통치죠. 뭐가 됐던 나는 대영 제국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싸우다 죽었다예요. 국가유공자다예요. 우리 아버지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다 죽었다예요. 자기 마찬가지다예요. 중동에서 작전하다가 부상당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야. 물론 걔 귀족이었어요. 귀족 집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탕하는 거는 당연한 권리다예요. 이거를 막으면 안 된다예요. 왜?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 안 했잖아.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밥도 먹고 가끔씩 병신 같은 또라이들은 나가서 좌파 그 페미니즘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하는 놈들 다 내가 밖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웠기 때문에 그 배부른 소리를 할 수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누리는 거는 정확한 나의 권리다. 양보 못한다예요. 나는 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내 권리는 찾겠다예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도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 우리나라는 또 금수저하고 또 개거품 물잖아요. 거긴 그런 의식이 없더라고. 그래야지. 나라를 위해 고생했는데 이까짓 거 줄 하나 양보해주는 게 뭔 대수야.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우리나라 이런 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예? 우리나라는 군대를 끌려간다 생각하잖아요. 왜? 혜택이 없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응? 혜택이 없어. 제가 소초장을 했었는데 소초장을 할 때 제 소대원들이 30%가 장애인이었어. 진짜. 내가 봤을 때 장애인이야. 신체적 결함이 있어요. 신체적 결함. 근데 군대 끌려와서 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결국 빽이 없어서 온 애들이었어.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있었던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헬스를 했고 근육이 존나게 많아. 군대 다 면제받았어. 왜 그래? 그러니까 연골이 탈퇴돼서 뭐 인대가 나가서 이런 개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인대가 나가고 진짜 연골이 탈퇴된 애들은 군대 갔는데 나가지도 않은 새끼들이 그렇게 해서 군대 면제받았다니까. 왜? 집안이 잘 살거든. 나 그런 거 진짜 많이 봤다고요. 응. 이런 새끼들이 못낼 보수야. 응? 그래서 군대 안 나온 사람 자꾸 대통령 후보로 얘기하면 난 되게 싫어해요. 군대도 안 간 새끼가 뭘 하겠다고. 보수는 말 그대로 지킬 보자 지킬 숫자예요. 지킨다 아니야. 나라도 안 지킨 새끼가 뭘 지키겠다 그래. 국방 의무는 해야지. 즉 의무를 한 다음에 권리를 찾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 해주고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줄 거 주고 그 다음 받는 거예요. 테이크 앤 기브라고 안 하잖아.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비즈니스의 정석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좀 약간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뭔가 똥인지 된장인지 닭인지 달걀인지 순서를 모르는 것 같아. 근데 국민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의무입니다. 의무 다음에 권리예요.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한 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유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야. 이거 뭐야? 멈췄어요? 내 건 멈췄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1시간 17분 됐거든요.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게릴라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도 오늘 6,000명 돌파했네요. 6,100명이에요? 이야, 고맙습니다. 어차피 실시간 순위는 안 올라올 게 뻔해. 안 봐도 뻔해. 그래서 그런데 뭐 신경 안 씁니다.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어차피 저는 제 영상을 마구 퍼가도 상관없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퍼가십시오. 뭐 이제는 어차피 슈퍼챗도 못 받고 뭐 광고도 못 받기 때문에 내 거 복사해 간다고 해서 저도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저기 밑에 계좌번호 잘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거를 불법 복사해서 마구마구 퍼뜨려주면 그게 저의 공짜 관리가 광고가 되고 후원이 되니까 그거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문재인 정권이 하는 그 친중 정치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할 거예요. 저는 친중은 절대 용서 못해요. 친북도 용서 못하지만 친중은 더욱더 용서 못해요. 왜?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니까. 좌빨들이 좋아하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좀 새겨들어 이 빨갱이들아. 새겨들으라고. 난 그래서 중국 절대 친중 인정을 안 해요. 진짜 나중에 남북 통일되고 나면은 진짜 북한 빨갱이를 100명 중에 5명을 죽인다면은 친중파는 100명 중에 100명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한 놈도 살려주지 않을 거야 진짜.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항상 기승전 반중으로 끝납니다. 플러스 반북도 있죠. 하지만 일단 저는 반중을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제 영상을 퍼나르면서 해주세요. 지금 젊은 애들 많이 봐요. 그 아까 전에 얘기했죠? 대학교 동아리에서 제 비디오 영상 분석하는 애들까지 생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퍼뜨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왜 반중을 해야 되고 반중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주는지를 많이 퍼뜨려서 이 병시 같은 이 좌파 애들을 좀 교화를 시키게 전향을 시키게 도와주십시오. 요즘 저 듣는 정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듣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강의 내용들 좌파들도 다 수긍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대요. 김정은 제거하지 말아주세요. 조카시장. 죽기 싫으면 망명하던가. 김일성 독재 3대 독재 체제는 인정할 수 없어요. 남북 통일하면서. 그냥 돈 갖고 나가 시장 차라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 살려는 줄게. 그거 아니에요.
하지만 북한에서 체제 유지하면서 그 자꾸 그 우두머리 하려는 생각은 버리라예요. 그거는 인정 못한다. 라는 게 저의 기본 논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릴라 방송은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예.